안녕하세요. 자, 오늘 뭐 눈 온다더니 눈도 안 오네. 씨. 오늘 눈 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눈 소식이 또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전에 눈 내리면 안 되는데 그때 와야 되는데. 자, 페이지 228페이지 할 차례죠 오늘. 거기 농지법상 용어 정리 거기 할 차례인데 맞죠? 뭐 어디 했는지 몰라 원래 대부분 그래요. 그냥 접혀 있으니까 그적인갑다 이제. 페이지 228페이지 거기 농지법상 용어 정리인데 일단 한 문제 나옵니다. 용어 정리가 거의 한 문제 나온다고 봐야 되고 농지법은 두 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되잖아. 모르겠으면 몇 번이라고 그러지? 농지법? 농사. 4번 아니면 5번이 답이 항상. 그러니까 일단은 그 해의 기분이 좀 어떠냐에 따라 제가 시험 보기 전에 찍어줄게. 4번 아니면 5번 둘 중에 하나 찍을 테니까 그냥 찍어. 밀고 가야 돼요. 모르겠으면 4번이고 알겠으면 자기 거 찍는 거야. 분명히 답 1번인데 그 새끼가 4번이라고 그랬는데 순간 생각하면서 4번 찍지 말고 아는 거면 일단 그거 찍고 모르겠으면 제가 찍으라는 거 찍는 겁니다. 일단 농지 여러분이 이제 중개를 할 때 일단 공인중개사가 시험 범위에 농지를 넣어놨다는 얘기는 산지는 뺐거든요. 옛날에 산지관리법이 있었고 그리고 옛날에는 산림법이었었어요. 산림법이 두 개로 나눠졌어. 산지관리법하고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관한 법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것도 두 문제, 얘도 두 문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산지관리법을 시험법이 빼면서 주택법의 문항수가 늘어난 거야. 옛날에 주택법이 두 문제 났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주택법 두 문제인데 지금 일곱 문제잖아요. 주택에도 중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산지관리법 이걸 넣냐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산지는 안 하는데 농지는 중개를 한대. 그럼 A라는 사람이 현재 농지를 갖고 있고 B라는 사람이 이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를 취득하는 목적은 왜 농지를 취득하는 거야? 당연히 농사 지으려고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농사 지으려고 취득하는 게 당연한 건데 얘가 당연히 농업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럼 얘가 농업 목적이니까 얘 직업이 뭐여야 되지? 농업인이어야 돼요. 그럼 저 농지를 누가 취득하는 게 당연한 거야? 농업인. 그럼 농업인인 자는 취득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농업인이 아닌 사람입니다. 얘 비농업인이라고 할게요. 비농업인 같은 경우는 농지 취득하면 안 되는 거지 당연히. 농사를 지을 목적이 아니면. 근데 저 땅을 취득하는 목적이 농지긴 한데 농지를 농지가 아닌 용도로 쓸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람이 있어요. 농지를 바꿔 쓸 목적으로. 농지를 바꿔 쓰겠다. 바꿔 쓴다가 뭐예요? 바꿀 전에다가 쓸 용자 써서 뭐예요? 전용이라. 그럼 쟤는 농지를 전용할 것을 목적으로 허가받으면 취득해도 되죠. 그래서 농업인이면 당연히 취득할 수 있는데 비농업인은 취득 못하는 거다. 근데 그 중에 특례가 있대. 야, 니네가 비농업인이지만 니네들은 소유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런 규제를 하나씩 만들다 보니까 농지는 가격이 일단 비싸요. 좀 싼 편이에요? 싸요. 임야보다는 산지보다는 좀 비싸죠. 산지보다 비싼 이유가 뭐지? 농지하고 산지하고 산지에서도 농사 질 수 있어요. 근데 농사 짓기가 불편하잖아.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경사도가 있고 나중에 뭐가 필요하냐면 어떤 개발을 할 때 뭐를 해야 돼요?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절토해야 돼요. 절토를 한다는 얘기는 토지 형질 변경해야 되죠. 그럼 토목 공사 비용이 많이 들지. 그러니까 거의 농지가 만약에 저 땅이 100만 원이면 그 예를 들어서 임야 같은 경우는 50만 원 정도로 보면 돼요. 두 배 정도 싸. 그러니까 농지가 일반적으로 개발하기가 편하니까 좀 비싼 거야. 그럼 이 농사 짓는 땅 요게 농지가 뭐냐? 그럼 농업인이 뭐냐? 그리고 농지는 누가 소유할 거냐? 아무나 소유하면 안 되니까 소유 파트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소유했으면 이거 개발하는 게 아니죠. 농지는 개발하면 농사가 질 수 없는 땅으로 바꿔버리면 안 되니까 얘는 개발을 해야 돼요. 보존해야 돼. 보존하기 위해서 농사를 이렇게 지어라라고 이용하고 마지막에 보존하겠다 해서 규제를 해놨어. 그래서 이제 농지법의 내용 보면 요 세 개 파트예요. 소유 파트, 이용 파트, 보존 파트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농지는 누가 소유하면 어떻게 이용할 건지 규제하고 있고 개발하면 안 되니까 뭐 하겠다, 보존하겠다 이렇게 규제해놓은 게 농지법인데 그러면 일단 농지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 그죠? 혹시 지목이 20 몇 개 있는지는 알지? 어저께 했지, 어저께. 28개 있죠? 나 어저께 만났는데? 승구 형님 만났는데? 그 뭐지? 지목이 28개란 말을 내가 외우고 있으란 얘기는 아니고 지목이 28개 있어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28개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여러분이 하고 싶은 지목이 뭐예요? 왜 대가 좋은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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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볼게요.
이 땅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얘는 지목이 되고 얘는 전이야. 얘는 지목이 되고 얘는 전이에요. 뭐가 좋은 거야? 대가 왜 좋은 거냐 이거 얘기 이제. 예. 얘는 건물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얘는 건물 지을 수 있어요. 다시 물어본다. 둘 다 지을 수 있어요. 이제 중요한 거야. 건물을 전이라고 못 짓는다고 생각하면 실무는 전혀 못 하는 겁니다. 전이라는 거는 그 땅에다가 건축을 할 수 있냐 없냐를 규제한 게 아니에요. 저 땅의 형질이 농사 짓는 형질 가진 땅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대라는 건 흙 토자에다 위에 대자도 붙어 있죠. 흙에 위에다가 올리는 땅이라는 뜻이 대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건물을 올릴 수 있는 형질을 가졌다는 얘기야. 어떤 작업을 안 하고 건축 허가만 받으면 바로 건축이 가능한데 얘는 전이잖아 지금. 무슨 형질을 가지고 있네? 농사를 지으라고 밭농사 지은 형질을 가지라고 돼 있는데 그 형질을 내가 바꾸면 되죠. 흙을 갖다가 덮어가지고 형질 바꿔버리면 되잖아. 그걸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그래. 농지면은 농지를 바꿨으니까 농지 뭐라고 하면 되겠네? 농지 전용. 그럼 농지 전용 허가 받으면 나중에 건물 다 짓고 난 다음에 지목대로 내가 바꿀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목은 내가 바꿀 수가 있어. 용도 지역은 못 바꿔도 뭐는 바꿀 수 있어요? 지목은 바꿀 수 있어. 그러면 전도 질 수 있고 대도 질 수 있어요. 근데 지목을 왜 만들었냐면 하나 물어볼까? 지목이 1번이 뭐죠? 지목이 1번부터 28번까지 있는데 전, 그 다음에 뭐야? 답, 그 다음에 과,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8개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지. 대가 안 나와. 대는 8번에 있어요. 예. 대 8번이고 4번이 제일 나쁜 땅이 죽을 사자 써서 목장용지야. 목초지. 이용할 수가 없어요. 예. 제일 좋은 땅이 뭐야? 대. 팔자 좋은 땅이라서 이거 대야. 쭉 해서 마지막에 이것저것 없으니까 잡종지를 넣어놨겠지. 그럼 얘를 만들어 놓은 목적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건축을 규제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건축 규제 목적이 아니었어요. 얘는. 애초에 목적이 뭐냐면 세금이었어요. 세금. 세금 걷어들이려고 만든 거예요. 쟤는. 예. 저 땅은 세금을 얼마 내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딱 생긴 거 한번 봐보세요. 얘 누구지? 딱 머리가 깍두기 같이 생겼잖아. 깍두기야. 얘가 동네 보호해주는 사람이야. 깍두기. 보호해주면서 이 동네 좀 보면 이제 상권이 쭉 있을 거 아니야. 이 도로 따라. 그럼 여기 상권, 여기 상권, 여기 상권 있을 거 아니야. 장사 되게 잘 되는 이쪽 라인에 단란주점 있어. 단란주점은 야야야, 너 장사 잘 되잖아. 일로 와. 너 장사 잘 되니까 너 한 달에 200만원씩 내. 저 구석에 있는 애는 술집이에요. 술집인데 사람이 오질 않아. 야, 그럼 너는 100만 원만 내. 얼마만 내? 100만 원. 근데 여기 앞에 포장마차 있어. 힘들잖아 얘. 야, 넌 10만 원만 내. 예, 이렇게 해서. 금액이 지금 다 똑같이 얘가 세금 걷어들이고 있어요? 아니잖아. 너는 돈을 좀 많이 버니까 100만 원 가져가. 200만 원 가져갈게. 너는 돈을 좀 적게 버니까 뭐 10만 원 가져갈게. 지목이 뭐예요 지금? 대. 좋은 땅이죠. 어떤 작업이 안 들어가는 땅이잖아. 세금 좀 많이 내라. 그래서 얘는 세금 낼 때 대가 제일 잘 나와요. 그리고 지목이 전이면은 조금 덜하지만 그러니까 얘는 세금이 좀 덜 나와. 그거 세금 때문에 만든 거야. 지목 만든 목적이 맨 처음에는 그래도 가치가 좀 있는 땅이 부동산 가치가 있다고 봐서 재산세를 때릴 때 공시지가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공시지가가 얘가 더 비싸겠죠. 얘가 좀 쌀 거 아니야. 공시지가라는 것 때문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때리는 기준이 된 거잖아요. 거래 금액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금을 때릴 때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 건물 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어. 여기다 건물 질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질 수 있냐면 건축행위라는 거는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어. 대지하고 도로가 너비 얼마 이상 도로에 4m 이상 도로에 몇 미터 이상 접하면 2m 이상 접하면 건축 허가 난다고 했잖아요. 지목이 뭐란 말은 절대 없어요. 건축법에. 허가 난다는 얘기잖아요. 허가 난다는 얘기인데 지목이 뭐 있기 때문에 저 위에 거 B는 전이기 때문에 농지 전 허가가 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가 나야 돼요. 개발 허가 기준에 맞는다면 허가해주겠다 해서 나중에 건축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건물 지은 건축주 있죠. B. B가 이제 해당 지적과 가는 거예요. 지적과 갈 때 지적과에 가서 뭐 신청하죠? 지금 현재 지목이 뭐로 돼 있으니까 전으로 돼 있으니까 제 땅이 지금 현재 형질이 바뀌었습니다. 뭘로 증명할 건데 제가 건물 지었던 건축 필증이 있습니다. 사용 승인 필증 있죠. 그 제출하면 맞네. 그럼 이제 형질 바꿔주는 거야. 이제 형질이 변경됐다고 인정하고 지목을 뭐로 대로 뭐로 바꿔주는 거야. 나중에 지목 변경은 처음에 하는 거네, 마지막에 하는 거네. 마지막에 하는데 저거 수수료 1,000원인가 내야 돼요. 1,000원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깝잖아. 아까우니까 안 하는 거야. 예. 저희 집 지목이 장이에요.
제가 옛날에 집 저기 어디 파주 송천리라는 데 살고 있는데 전원주택 단지거든요. 거기가 지목이 장이야. 왜 장일까? 전원주택 지어놨는데 지목 변경을 마지막에 하는 거랬잖아. 근데 지목 변경을 만약에 잘 보세요. 지금 대일 때랑 전일 때랑 나중에 공시가 다르죠. 그럼 얘가 지목대로 하면 가격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얘 기준으로 세금 때릴 거 아니에요. 얘 기준으로 세금 때릴 거 아니야. 그럼 굳이 1,000원 들여가지고 바꿔놓으면 세금은 더 내겠다는 얘기네. 국가를 위해서 제사세를 더 내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목 변경을 안 해놓는 게 더 나은 거야. 내가 거기서 거주하고 오래 있을 거면. 내가 팔 거다 그럼 바꿔놔야지. 제 말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보면 선생님 제가 주택 용지 중개를 하려고 하는데 주택이 지목이 대로 전으로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지목이 전인데 이분은 건물이 있으니까 불법 건물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전인데 건물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목이 전이 아니라 모든 땅이든 어떤 건축 관련된 인허가가 나올 수 있으면 되는데 지목이 안 바뀐 상태니까 지목 변경을 해서 팔면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거고 지목 변경 전으로 받으면 좀 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팔기 한 1년 전에 왜 반영되는 개별 공시가 반영되는 건 매년 한 번씩 하잖아. 그러니까 1년 전에 팔기 전에 해놓으시면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전이라고 대라고 건물 못 짓는다 이런 따지는 게 아니에요. 건물 짓는 건 뭘로 따지는 거야? 건축법상 대지도로 관계가 맞냐? 개발의 허가 기준에 맞냐? 산지면 산지 전에 허가가 나냐? 그러면 나중에 지목은 바꾸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부터 할게요. 이게 농지인데 일반적으로 우린 지목이 뭐일 때 농지라고 그러죠? 전, 그리고 답, 그리고 또 뭐예요? 과. 일단 전답 과면 당연히 농지죠. 예. 임으로 돼 있으면 뭐겠네? 임야겠지. 예. 산지겠죠. 예. 근데 현재 전답 과면 당연히 농지인데 이 전답 과가 아니더라도 즉 지목이 아니더라도 현재 경작에 이용되고 있거나 경작이 뭐예요? 밭갈경이죠. 그럼 농사에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땅인 거야. 밭 갈면서 작업하고 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죠. 경작에 이용되고 있거나 또는 뭐예요? 다년생 식물 재배한대요. 다년생이란 건 최소 약물 이게 만약에 식용인데 2년 이상을 재배해야지 되는 것들 있죠. 좀 답답하지 않아요? 저 꺼버릴까? 좀 꺼주실래요? 예. 피부 안 좋아. 이거 꺼버려. 예. 찬바람 쐬는 게 피부 좋대요. 선풍기 좀 켜. 예, 좀 있으면 존단 말이에요. 다년생 식물이라고 돼 있으면 단년은 몇 년을 말하는 거지 최소? 그죠? 1년이 단년일 수는 없죠. 그건 단년이잖아. 그러니까 최소 밑에 2년 이상 식용 약용하는 뭐 예를 들어서 약초, 뭐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인삼 재배하는 거 있죠. 그거 뭐 예를 들어서 5년, 6년, 홍삼 몇 년 이상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재배하고 있대. 그러면 그 땅은 무조건 뭐로 본다고 돼 있냐면 농지로 본대. 그럼 지나가다가 농사 짓고 있어. 그럼 걔 지목을 뜯어봐야 돼? 안 뜯어봐도 돼? 그냥 농지예요. 예. 농지법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 농사 짓고 있으면 다 뭐야? 농지야.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용하기 위해서 개량하는 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작업하려면 농사 지려면 물이 들어와야 되죠. 물 들어오려면 수로 있어야 되지. 그리고 이제 농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농기구가 비에 젖으면 이게 세다 보니까 부식되잖아요. 그래서 농막 같은 거 만들어놔. 비 안 오게 해서 한 6평 정도 되는 그러니까 그걸 또 이제 전원주택처럼 진 사람도 있는데 창고예요 원래. 근데 거기다가 이제 농기구 봐. 그럼 걔가 있는 땅이 지목이 되냐 이런 게 아니라고. 걔는 그냥 뭐예요? 농지야. 근데 계량부지까지 포함하는데 이걸 법에서 농지법상 농지로 보겠다. 그럼 결론 얘기할게요. 농지법에서 바라보는 거는 현실 지목을 따지는 거야? 공부상 지목을 따지는 거야? 그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농지는 뭘 따진다? 현실 지목이야. 현실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면 농지다.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 일단 농지가 아닌데 지목이 만약에 봤더니 전답과 하면 그냥 농지로 보는 거예요. 근데 농지가 아니다를 하나 넣었어. 농지가 아니다. 얘는 농지가 아니다. 시험에서는 얘 셋이 잘 나와요. 일단 경제학에 이용되면 농지긴 한데 이게 만약에 지목이 아닐 때가 문제라. 지목이 아닌데 경제학에 이용된 기간이 3년 미만이다라고 하면 얘 농지 아니래요. 얘 뭐라고 써놨어요? 농지 아니다. 지목이 아닌데 경작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 아니라고 돼 있죠. 그럼 몇 년 이상을 하면 그럼 걔는 뭐로 보는 거야? 됐어 이제 봐요. 지나가다가 딱 봤더니 농사를 짓고 있네. 일단은 뭐로 간주하고 시작하는 거야? 농지야. 근데 지목을 뜯어봤더니 잡종지로 나왔어요. 그럼 이건 완전히 농지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그럼 이제 경작을 얼마 했는지 확인을 해야죠. 경작했는 게 2년 됐대. 그럼 걔 뭐야 그냥? 잡종지야. 4년 됐대요. 농지야. 그러니까 3년을 잡아놨어요. 농지법은 3년 되게 좋아해. 왜 3년을 보냐면
그 임대차를 하든 대리경작을 하든 최소 경작을 1년 하고 끝내지는 않는다 얘기지. 그래서 한 농업을 하는 건 3년 정도를 보겠다 해서 농지법에서는 3년을 되게 좋아해요. 임대차 계약 기간도 몇 년으로 한다. 3년. 대리경작 기간도 따로 정함이 없으면 몇 년으로 한다. 그래서 농지는 3년 되게 좋아한다. 그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농지는 몇 년 좋아해? 3년. 그러면 3년 이상이면은 뭐가 되는 거고? 농지. 미만이면 농지가 아니란 얘기야. 두 번째가 또 잘 나와요. 임야. 지목이 임야인데 현재 임야긴 한데 현재 농사를 짓고는 있어요. 근데 토지 형질 변경을 안 했어. 토지 형질 변경 없이 다년생 식물 재배하면 이건 농지 아니다라고 돼 있죠 지금. 자, 분명히 아까 지목 따진다고 안 따진다고. 다년생 식물 재배하면 농지예요. 근데 혹시라도 어디에서 한다면 임야에서 한다고 하면 형질 변경 안 하고 산에서 다년생 식물 재배하면 그냥 임야예요. 농지를 안 보는 거야. 잡종지에서 만약에 토지형 변경을 안 하고 그냥 다년생 재배해도 걔는 농지를 볼 수 있는데 임야만큼은 무조건 뭐를 하시란 얘기예요? 토지형 변경을 하셔야지만 농지를 보겠대요. 얘는 3년 이상이어야지만 되는 거니까 요 밑줄 노란 색깔 친 거 갖고 틀리게 하는 거야. 그리고 초지가 뭐예요? 초지? 초지는 초지야. 초지가 뭐야? 초지. 초지는 농지예요? 초지예요? 초지가 뭐야? 대답 빨리 안 해 빨리. 초지가 뭐야? 초지. 초지가 농지예요? 초지? 초지가 뭔데? 초지가 뭐야? 초지는 농지예요? 초지? 초지는 농지가. 정신 빨리 차려야 되니까. 초지가 뭐야? 이렇게 해도 나중에 하면 초지 농지 아니라고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답이 초지야 맨날. 근데도 초지는 농사지면 농지 아니야? 무조건 초지 나오면 초지라고. 초지가 뭐야? 초지가 뭔데? 초지는 농지의 초지. 대답 안 할 거야 진짜. 이렇게 비협조로 나오면 나 빨리 끝내 가버립니다. 예. 초지가 뭐야? 초지. 입에서 뱉어내라고. 초지가 뭐야? 초지. 초지는 농지예요? 초지? 됐어. 이게 왜 그러냐면 초지가 지금 현재 농사를 5년 졌어요. 그럼 그게 뭐야? 3년이 또 떠올라 이제 머릿속에서. 그럼 안 된다고. 초지는 초지라고 이렇게 명해놨잖아 법에. 근데 초지는 비록 지목은 아니지만 경작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농지로 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흔들려 사람 이렇게. 3년 이상 맞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초지는 무조건 뭐야? 초지. 농지예요? 초지? 초지. 초지는 초지다라고 초지 일관해야 돼 그냥. 초지는 뭐야? 초지야. 그럼 지금 현재 농지 정의가 만약에 나오면 다음 농지법상 농지에 대한 정의다. 해당 지역에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해놓고 농지인 거 4개 쓴 다음에 얘네 셋 중에 하나를 집어넣고 틀린 거 골라라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단 농지 정의는 제일 먼저 해야지. 그래서 여기 6번에 농지법상 용어 정의 중에 농지란이라고 돼 있죠. 거기 지목을 불문하고 현재 경작 다년성 식물을 재배를 하면 현재 뭘로 본대 일단? 일단 농지로 보는데 지목이 만약에 거기 아닌데 경작 기간이 몇 년 미만이거나 그럼 걔는 농지가 아니고 임야인데 형질 변경을 안 하고 다년성 식물 재배한다. 이것도 뭐 농지가 아니고 초지는 농지예요, 초지? 농지가 아니다. 그래서 얘네 셋은 농지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두 줄이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농지 정의해놓고서 뭐 지문으로 낼 수도 있고 한 문제로 단일 문제로 낼 수 있고 기출 문제 보시면 여러 번 나왔다는 거 나중에 확인할 거야. 예. 그럼 이제 이 농지 했어요? 지문 문제 내볼까? 1번, 2번, 3번, 4번. 제목이 전, 답, 적종지, 주소용지, 전, 답. 제목이 잡주, 뭐야? 전, 답이야. 근데 여기 얘는 농사진지 2년 됐고요. 얘 농사진지 4년 됐어. 농사진지 2년 됐고 농사진지 4년 됐습니다. 자, 농지다 아니다 OX로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1번 잡종지인데요. 농사진지 2년 됐습니다. 뭐예요? 농지야, 농지 아니야? 농지 아니죠? 예. 농지야, 농지 아니야? 농지죠? 예, 농지예요, 농지 아니야? 농지야. 얘는 뭐야? 농지야. 뭐 같았는지 잘 봐야 돼. 지목이 아니죠? 몇 년 이상? 농지 아니다. 지목이 뭐야? 아니죠? 몇 년 이상? 4년, 3년 이상이니까 농지죠? 예. 지목이 뭐야? 농지지 뭐. 지목이 뭐야? 다 농지지 뭐. 그럼 요놈 조심하라 그 얘기지. 뭐 3년 아닌데요? 전이잖아. 예. 지목이 아니가 지목이 전이잖아. 그 농지가 아니다 그러면 그 뭔데 걔가? 예. 전인데 그 뭐야? 예. 뭐라고 할 거야? 일단 전답이면 농지지. 그러니까 얘는 기간을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기간을 따져야지. 지목이 아닐 때는 몇 년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이면 농지, 미만이면 농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그렇게 풀면 돼. 뭐 거저 먹는 거 이런 거. 예. 자격증 그냥 주수면 받는 거야. 예.
됐고. 그럼 이제 밑에 박스가 왜 제가 소유만 넣어놨냐면, 기초 강의에서 왜 이거 넣었냐면 얘네들이 잘 안 나와요. 예. 이용하고 보정이 잘 안 나와. 뭐가 잘 나와? 그래서 소유만 일단 넣어놨어요. 그래서 시간이 나면 소유 파트는 한번 더 보라고 넣는 건데, 봐보세요. 일단 소유라는 건 누가 소유하는 게 당연합니다라고 할 때 농업인이 소유해야 되죠. 그래서 농지 경영자가 소유해야 된다. 즉 농업에 이용할 자가 소유한다. 이거를 우리는 경자 유전이라고 그래요. 경자, 밭 가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만 유전, 밭을 가질 수 있다. 경자 유전의 원칙이야. 즉 결론은 농업인인 자가 소유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얘가 농업인인 자가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원칙이 경자 뭐야? 유전이야. 경자 유전의 원칙이래요. 일단은 원칙은 대부분이 이제 어렸을 때도 많이 들어봤을 거야. 경자 유전 뭐 들어보지 않았어요? 들어봤잖아. 네 글자로 된 사자성어 많이 들어봤잖아. 경자 유전 이거 들어봤죠? 어? 사자성어 오랜만에 한번 내볼까 내가? 사자성어 한번 내볼까? 갑자기 생각나는 그 사자성어 있나? 어저께 그 뭐야 라디오 듣는데 라디오에서 김성주가 무슨 문제를 내는 걸 맞히는 거였었어요. 맞히는 거였는데 붉은 길에 동전이 떨어져 있더래요. 동전이 떨어져 있다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럴까? 오, 어떻게 들었어? 들었지 라디오. 공부 안 하고 붉은 길 홍길 동전이라고 그러던데 사자성어로 홍길 동전이래. 예. 홍길 동전은 외우고 또 이제 경자유전 모르면 안 되는데 경자유전은 말 그대로 농사 짓는 사람은 소유하는 게 대원칙입니다. 대원칙인데 이 농지법에만 예외 두겠대 이렇게 해놨어요. 예외. 예. 근데 국가 같은 경우에 국가는 자 국유지를 취득할 때 국가는 국가 사무 보는 거예요. 농업을 하는 애들이야. 국가 사무로 보는 애들이 농업인이 아니잖아. 근데 걔네들은 국유지를 소유할 수 있어야 되니까 얘는 경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유할 수가 있다. 예외 그 뜻이에요. 그리고 지자체도 해당 지자체 땅 소유할 수 있죠. 그리고 혹시 그 학교라든지 그 어떤 연구단체 있어요. 혹시 씨 없는 수박을 만든 사람 누구지? 우장춘 있어. 이장춘 말고 우장춘이야. 예. 그 우장춘이라고 있어요. 그 우장춘 박사가 그 만들 때 종자 개량을 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제일 연구 많이 하는 게 감자하고 고구마 있죠. 크기를 엄청나게 크게 하는 거 있어요. 그거를 개량하고 있어. 근데 만약에 고구마를 심었는데 이틀 만에 황소만한 게 만들어졌어. 그럼 걔는 전 세계 빌 게이츠 저리 가랄 거야. 예. 음식에서 예를 들어서 특허 같은 거를 개발을 종절하면 엄청난 부가 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려면 뭐가 있어야지? 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걔는 지금 현재 농사 짓는 애요, 실험하는 애요. 그럼 그런 애는 소유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학교 같은 경우 농업고등학교 있죠. 농업고등학교 농고라고 그래요. 농업고등학교는 애들 교육을 위해서 실습도 시켜야 되고 연구단체, 생산자 단체는 어떤 종자 개량을 위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땅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소유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학교는 예를 들어서 업은 지금 현재 교육이지만 특정한 학습 등을 위해서 이거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왜? 그 뜻이야. 그리고 취미 삼아 하는 걸 우리 체험한다고 그러거든요. 체험 영농이라고 그래요. 체험 영농은 무슨 뜻이냐면 취미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업이 따로 있는데 최근에 5일제 근무되면서 농지가 되게 많이 풀렸어요. 2004년도에 5일제 근무 요즘 하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쉬죠. 그럼 주말에 내가 갖고 있는 농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깻잎도 심어보고 상추도 심어보고 뭐 여러 가지 체험하는 거 애들을. 그래서 취미 삼아 하는 거니까 소유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체험 영농이면은 농업인은 아닌데 맞죠? 농업인은 아닌데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은 아닌데 예외란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 아까 누구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아까 이거? 그럼 농업인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농업인을 알아야 체험 용농이 이해가 되거든요. 일단 농업인이 뭐야? 너 직업이 뭐니? 했더니 저 농업인인데요. 그러려면 일단 땅을 1000제곱미터 이상 갖고 있어야 돼요. 땅을 얼마 갖고 있어야 돼? 1000.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 이거. 봐봐. 땅 얼마? 그럼 1000제곱미터 이상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은 직업이 뭐예요? 농업인이야.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는 기간은 90일로 잡았고요. 축산업은 120일로 잡았어. 농업 기간은 며칠 이상? 50, 며칠? 90일. 축산업은 얼마? 120일. 그럼 축산업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농업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농업이 훨씬 더 힘들다는 뜻이죠?
저분은 공부를 예전에 했기 때문에 빨리 나오는 거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면 안 돼요. 공부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놀라지 마. 농업인은 90일이고 축산업은 며칠이야? 왜 120일이냐면 걔는 며칠을 더 일을 해라. 30일을 더 일을 해라. 너가 덜 힘드니까 자식아 그잖아. 헷갈리면 안 된다고. 아니 90일만 일해도 농업인인데 축산업은 며칠 더 일하래. 힘든지 안 힘든지는 그림 보면 돼. A하고 뭐라 던지는 거야. 자 A하고 B 중에 지금 농업인이 누구 같으세요? A 같고 축산업은 누구 같으세요? 끝났어 이제. 그럼 누가 힘들어 보여 지금? A, 허리 구부렸다가 일어났다가 이거 힘들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래 일로 와 이거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누가 더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며칠만 일해도 90일. 그러면 이제 허리 구부리다 보면 여기 방구도 나와요 이렇게. 뭐 나요? 뭐도 나온다고? 방구 나. 이거 며칠이야? 기억해. 며칠이야? 90일. 그래서 일로 와 며칠? 120일. 그래서 얘는 며칠이야? 120일. 누가 더 힘들기 때문에. 농업. 그래서 90일 이상 농업하면 얼마? 90일 이상 하면 걔는 뭐야? 농업인. 근데 축산업은 며칠이에요? 근데 바꿔 나중에 시험장 하면 이렇게 바꿔요. 90일하고 120 바꾸면 소연내 알 정도면 되지. 농업 며칠? 90일. 상상하지 마 나로. 며칠이야? 120일. 이거 하나 더 있어요. 비닐하우스 있어. 비닐하우스. 혹시 330제곱미터 이거 우리 평 할 때 330제곱미터 몇 평이라고 그랬지? 100평. 660제곱미터가 200평. 1평은 몇 점 몇이에요? 3.3058. 그리고 1제곱미터는 0.3025. 그래서 제곱미터 보면 몇을 곱한다? 3. 곱한 값에 나온 값에 소점 앞으로 한 칸 땡기고 뒤에 플러스 2. 기억나죠? 근데 저거 보자마자 100평이네. 옛날엔 100평 잡았어요. 그래서 비닐하우스 크기가 100평 이상이면 농업인을 가졌습니다. 근데 지금 100평이란 말 안 쓰고 얼마로 썼어요? 330 쓴 거야. 그래서 1090, 330, 120이라고 그래요. 연간 내가 갖다 팔았는데 120만 원을 번 거야. 연간 얼마? 120만 원. 그래서 1090, 330, 120, 120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런다고? 1090, 330, 120, 120. 조심할 게 연간 120만 원이에요? 월간 120만 원이에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지. 연간 120만 원 벌어도 농업인으로 간주해 준대요. 신고 들어온 게 농업 수익이. 그러면 저 사람은 이제부터 뭐라고 부르겠다. 농업인. 그래서 한 번만 연습해요. 땅 얼마요? 1000. 축산업은? 응? 정신 바짝 차리라고 했잖아 내가. 축산업은 120일. 농업이 90일. 비닐하우스 크기는 330. 연간 얼마 벌면? 저 사람 직업이 뭐예요? 농업인이래. 법에서 농업인 저기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제 물어봐야지. 있을 때는 대답이 잘 나오는데 지울 때는 안 나오는 게 사람인 거지. 예. 자, 비닐하우스 얼마? 웬일이야? 땅 얼마야? 1000제곱미터. 축산업. 농업은 90일. 연간 얼마 벌면? 이제부터 누가 딱 얘기를 하면 그 정도 되는 사람이 농업인이구나 정도 말면 돼요. 저 사람이 농업인인데 잘 봐요. 지금 현재 무슨 농농 한대 지금? 체험 영농 한다고 그랬죠. 그럼 얘 농업인이에요? 농업인 아니에요? 농업인 아닌데 얘 소유할 수 있다며 지금. 소유했는데 5천만 평을 소유했어요. 주말 농장으로. 그럼 주말에 농사 짓다 얘 죽습니다. 5천만 평 어떻게 농사 짓 건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무슨 제도가 들어가겠네. 상한제도가 들어가. 그래서 옛날에는 농지 소유 상한이라는 제도가 되게 강했는데 농지 소유 상한 제도를 다 폐지시켜 버렸어요. 농지 소유 상한제를 폐지시키면서 문제가 됐던 거는 농지 우리나라 쌀 여기 미국 쌀. 우리나라 쌀이 지금 현재 한 가마 미국 쌀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한 가마가 얘가 지금 현재 얼마냐면 현재 한 3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근데 얘가 만약에 30만 원일 거예요? 미국 쌀이? 얘는 대규모 농장이잖아. 땅덩이가 너무 커서 엄청난 면적 혼자서 그냥 트랙터를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땅도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 가격이 얼마로 뚝 떨어지냐면 10만 원으로 뚝 떨어져요. 그럼 이제 얘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이제 수입이 돼서 들어와요. 잘 봐요. 들어와서 여기서 10만 원에 팔리면 여러분 30만 원짜리 먹을래요? 미국 쌀 10만 원짜리 먹을래? 자존심 있지. 30만 원짜리 먹어야죠. 30만 원짜리 먹어야 되는데 식당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저거 못 먹어요. 이 쌀 못 먹어. 어느 쌀로 가야 돼? 미국 쌀로 가야지. 그럼 잘 봐요. 이 미국 쌀로 만약에 가게 됐어. 그럼 이거를 얘가 안 산다는 얘기죠.
한국 사람이 안 사고 전부 다 이거 사게 되면 이 농업인은 이제 농사 져야 안 져요? 문제 생기잖아. 문제 생기니까 여기다가 안 되겠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세금을 붙여요. 관에서 세금 붙여서 관세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관세를 여기다가 25만 원 붙여요. 15만 원 붙여요. 16만 원 할까? 17만 원 하자. 갈등 생기게. 17만 원 붙였어요. 그럼 얼마지? 3만 원 차이거든요, 지금. 3만 원 차이야. 그냥 고민 때리죠, 지금. 30만 원짜리 먹을까? 3만 원 좀 줄이더라도 이거 먹을까? 그럼 웬만하면 신토불이라고 우리나라 거 먹게 되거든. 그럼 이제 요 경쟁력이 지금 현재 30만 원이고 27만 원일 때는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요 세금을 붙였잖아. 그러면 세금 없이 자유롭게 트레이드해서 무역하자 어소시에이션 한대요. 이걸 뭐라고 그래? FTA라고 그래. 그러니까 세금 같은 거 없이 그냥 자유무역합시다. 그럼 이제 어느 가격으로 떨어지는 거야? 10만 원 딱 떨어져 버리는 순간 이제 얘가 힘들어지겠지.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FTA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야. 쌀 시장 개방해주면 우리가 니네 자동차 시장 개방해줄게. 니네 제네시스 5천만 원이잖아. 여기서 6천만 원인가? 6천만 원이잖아. 여기 오면 우리나라에서 이거 지금 1억에 만약에 파는데 이거 6천 원 해줄게. 그러면 전부 다 이거 살 거거든요. 세금 붙어 있으니까. 제 말 뭐냐면 우리나라 차 되게 좋은 차잖아. 현대차 알아줘요. 근데 알아주는데 가격이 비싸 외국에서. 그래서 이것 빼고 저것 빼면서 되게 싸게 해가지고 다르게 해서 나가잖아. 한국 차랑 외제 차랑 약간 다르게 나가거든요. 가격 떨어뜨리려고. 그러니까 가격 떨어뜨려가지고 얘네가 사는데 이걸 얘네가 풀어주면 얘네들은 좋아지겠지. 그죠? 그럼 얘 반도체 회사 좋아지겠죠. 근데 누구는 안 좋아져? 농업인은 안 좋아지니까 그러면 현재 이걸 풀을 수가 없는 거라. 수출은 많이 하고 싶은데 얘네가 또 이거 풀어달라는 거 하면 우리나라가 타격을 입을 거라. 이게 언제 문제가 있었냐면 미국하고 옛날에 멕시코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거든요. 멕시코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 일단 그 멕시코란 느낌이 딱 나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이 그림이 딱 그려졌을 때 뭐부터 쓰고 있죠? 모자. 평야거든. 평야다 보니까 이제 모자 쓰고 있고 옆에 뭐 하나 이제 메고 있냐면 기타 메고 있어요. 기억나요? 농사 짓고 있다면 그러니까 심심하면 맨날 기타 치는 거거든. 맨날 놀잖아. 하면서 놀잖아. 그리고 오른쪽에 뭐가 하나 꽂혀져 있어요. 이게 힌트 줄게. 하모니카 비슷하게 생겼어. 먹는 거야. 옥수수. 얘네 주식이 여기 옥수수 이렇게 꼽혀 있고요. 모자 이렇게 쓰고 있고 이쪽에 기타 이렇게 하나 메고 있어 이렇게. 이거 본 적 있어요? 어렸을 때 멕시코 잘 사는 나라였거든. 근데 얘네 주식이 뭐야? 옥수수예요. 주식이 옥수수예요. 그래서 옥수수 죽부터 해가지고 유명한 거 콘 전부 다 멕시코잖아. 근데 얘네 주식이 이건데 미국이 제일 전 세계에서 옥수수 생산국 1위 국가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멕시코랑 이제 만난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뭐 한 거예요? FTS. 얘네 지금 현재 이거 옥수수가 주식인데 여기 생산국이 여기 옥수수가 되게 싸게 수출이 되니까 수입이 되니까 싸게 수입을 한 거예요. 그럼 기존에 옥수수 그 재배하던 농민들은 이제 살 곳이 없었겠네. 내가 재배해서 팔려 그러면 뭐 2,000원인데 얘네 거 30원이면 사. 안 되죠 이거. 안 되잖아. 근데 30원이고 얘는 예를 들어서 2,000원이야. 누가 사냐고 이거를. 이거 샀지. 그럼 이제 얘가 할 일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지 이제? 길로 나가 길로. 노점상합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농민들이 멕시코 가면 전부 다 노점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3년 뒤에 미국이 무슨 짓을 했냐면 30원을 단가가 요즘에 재료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안 되겠다 3,000원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라고요? 3,000원. 그럼 옛날에 2,000원일 때가 더 좋았죠. 근데 얘가 3,000원이라고 했잖아. 농사 다시 지려고 했더니 농민들은 다 농사 안 지어.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종속된 거죠. 5,000원을 올리면 사 먹어야 돼, 안 사 먹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경제 파탄이 나는 거야. 그래서 멕시코는 지금 현재 후진국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똑같은 현상 나올 수 있는 거네. 옛날에 저런 경험이 있던 걸 봤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FTA는 일단 잠정적으로 보라지만 조금씩 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대비해서 정부는 뭔가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농업인 농사 짓는 거 내가 너한테 혜택 많이 줄게 하면서 농업인이 뭔가 한다 그러면 전부 다 정부가 지원해줘요. 지원해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때 당시에 상한제가 있었어요. 농지 소유 무슨 제도? 상한제.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안에 5만 제곱미터까지밖에 소유 못한다 해서 한 사람당 5만 제곱미터를 못 넘었단 말이야. 그럼 이제 5만 제곱미터밖에 못 넘는다는 얘기는 이거를 기계와 영농할 수가 없는 크기야. 운동장 5개 정도인데. 그럼 그걸 가지고 혼자서 하려니까 품앗이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옛날 사람들 전부 다 내가 농사 지을 때 와서 도와주고 저 사람 농사 지으면 가서 도와줬던 게 풍습이 됐던 거예요.
왜 뭐야? 품앗이. 품앗이가 왜? 농지 소유 상한제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상한제가 지금 현재 기계와 영농을 막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상한제를 뭐 합시다 이거. 폐지해서 농업인이면 1,000만 평, 2,000만 평 다 소유하게 해주겠다 해서 5만 제곱미터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1,000만 평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얘가 트랙터 한 대 가지고서 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제 단가가 줄어들겠네. 그럼 30만 원짜리를 뭘로 줄이겠다. 20만 원, 10만 원짜리로 줄이면 경쟁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붙어도 우리가 안 지니까 상한제 폐지시킨 거야.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씩 어쩔 수 없이 개방을 해야긴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농지 소유 상한제를 없애버리자 했더니 그럼 농업인이면 1,000만 평 소유할 수 있는 거 맞죠? 근데 중요한 건 1,000만 평 소유한다고 그랬는데 능력이 안 되는 애가 취득하면 농사 못 짓잖아. 그러니까 너 자격이 있는지 나한테 농지를 취득할 자격을 확인받고 취득해라 해서 상한제 폐지되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면서 그래서 상한제가 없어지면서 뭐가 나왔어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인 제도가 나왔어요. 그럼 농취증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그럼 농취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제가 농지 얼마를 취득합니다. 현재 제가 이런 정도의 농사를 지어왔고 현재 농기구가 홈이 하나 있어요. 100만 평인데 가라 그러겠죠. 제가 홈이가 5만 개 있고요. 트랙터 8대에다가 인력을 항상 50명 보유하고 있습니다. 1,000만 평 취득할게요. 그러면 그래 넌 취득해도 돼. 그런 걸 확인하고 농취증명을 발급받으면 이걸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서로 들어가야 돼요.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고 작용 요건이에요. 얘는 자격이 있으니까 등기 이전하겠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첨부서로 뭐야? 농취증이야. 그러니까 농지는 무조건 농취증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이 반려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대신에 무슨 제도는 폐지할게. 상한제 폐지할게. 이거 있으니까 능력 있는 애는 더 취득하게 해서 경쟁력 확보합시다라고 만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여기 체험용농이라고 보이세요? 체험용농. 상한제 아까 뭐 했다고 그랬어? 폐지했어. 근데 체험용농 하는 애가 얘가 갑이라는 애가 지금 현재 서울시 공무원이에요. 서울시 공무원인데 천안에 있는 농지를 지금 현재 매입을 한 거야. 천안이 고향이거든. 집이 여기 있어. 아버지 집이고 요 땅이 나온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만 평을 산 거야. 그럼 주말에 내려와야 되죠. 그럼 이제 얘 새벽 몇 시에 나와야 돼? 6시 와야 돼. 50만 평 농사 지어야 되잖아. 이틀 사이에. 그럼 이제 농사 짓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애기들은 이제 애기들 차에서 겨우 내려와서 이제 자고 있을 거야. 엄마는 이제 밥 해줘야 되잖아요. 밥 막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아침 식사 될 때 8시 때쯤 되면 여기 있어 여기. 식사하세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그럴 거야. 이 사람이 가야 되잖아 이거. 그럼 이제 9시 12시 딱 되면 점심이라도 먹고 해 했더니 여기 와 있어. 예. 저녁이라도 먹고 하세요 했더니 여기 와 있어. 예. 여보 자야지 여기 와 있어요. 아침 일어나니까 여기서 쓰러 죽어 있어 이렇게. 이게 농업이 이게 체험 용농이야? 체험 용농이 아니라 쟤는 막노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10만 평, 50만 평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얘는 상한을 둘 수밖에 없네. 그래서 상한제를 다 폐지했지만 3개는 남아 있는 거야. 3개 남아 있는데 얘 농업인이에요, 농업인 아니에요? 아까 땅 얼마 있으면 농업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얘는 1,000 이상 가지면 안 되겠네. 그래서 얘는 1,000 미만 이렇게 해놓은 거야. 얼마 미만이요? 1,000 미만인데 아빠가 1,000, 엄마가 1,000, 아들이 1,000, 딸이 1,000 이러면 안 되잖아. 세대 구성원 전부가요, 각각일까? 전부가 1세대는 1,000 미만까지만 소유해다가 상한제로 붙어버린 거야. 예. 그럼 이제 체험 용농이라는 거는 농업인이 아니어도 소유할 수 있어요. 얼마까지만 소유 가능하다. 1,000제곱미터 미만이니까 1,000제곱미터면 몇 평이지? 300평, 302평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만이니까 300평보다 작아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농지 취득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250평에서 300평 사이 취득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체험 용도로 취득하니까 나중에 뭐 실무 나가시면 농지 취득한다 그러면 거의 250에서 300평이에요. 300평 넘는 순간 서울 사람이 그 땅 취득할 수가 없거든. 체험 용농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몇 평 이하예요? 300평 이하가 되는 거예요. 왜?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받는 거 뭐라고 그러지? 상속. 상속이라는 거는 돌아가셔서 가지고 있던 땅을 받는 건데 이거 당연히 농업인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문제가 아버님이 25만 평을 농사 짓던 분인데 나는 시 공무원이야 지금. 근데 아버지가 25만 제곱미터를 나한테 주셨어. 나 농사 짓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럼 그 농지 가만 놔둬요? 가만 놔둬 농사 쳐? 가만 놔두고 방치할 거 아니야. 효율적 이용이 안 되잖아요. 그럼 농업인이면 농사 짓 거니까 다 받아도 되지만 농업인이 아닌 자는 상한을 둬야겠네. 그래서 얘는 상한제가 농업인이다. 얘가 만약에 농업인이다. 상한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농업인이면 상한제가
없어요. 근데 농업이 아닌 비농업인이에요. 비농업인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25만 제곱미터를 다 주시면 이용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만 제곱미터만 갖고 나머지는 처분하든 임대라든 뭐 위탁경을 하든 1만만 일단 소유해라 이렇게 해놨어요. 소유 얼마까지만? 그래서 1만 제곱미터 미만 이내까지. 그래서 현재 1만 이내고 이거 얼마야? 2천 미만이야. 그럼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상한제 다 폐지되는데 몇 개 남았다고 그랬지? 3개 남았는데 이건 2개야. 그리고 이제 그 농사를 지었던 사람인데 8년 이상 지었던 사람이에요. 몇 년 이상 지었어? 이따가 농사를 안 하고 떠나는 사람을 이농이라고 그래요. 농촌을 떠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는데 10만 제곱미터를 갖고 있던 사람이 한 15년 농사 졌어. 그럼 몇 년 이상 했네? 8년 이상 했어.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서울 가서 다른 거 한번 해보겠다고 갔어요. 그럼 15년 농사 진 사람이 서울에서 성공할 확률이 뭐 99%예요? 1%도 안 돼? 1%도 안 되지. 솔직히 농사만 짓던 사람이 가서 무슨 사업을 할 거야? 100% 다단계 뉴스킨 이런 데 가 있을 거야. 예. 그러면 그 사람이 분명히 분위기 다운되면 다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다뤄왔을 때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지를 다 처분하게 되면 좀 그러니까 1만까지는 소유할 수 있게 해주겠다. 얘도 얼마까지는 소유 가능해? 1만 제곱미터 이내까지는 소유하고 나머지 만약에 10만이었으면 9만 제곱미터는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임대나 사용대에서 계속 소유할 수 있게 해준대요. 상한제 아까 몇 개 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체험용농 요거 하나랑 상속인데 비농업인 농업인 비농업인 그리고 몇 년 이상 농사 짓다가 이농하는 자는 상한제가 있는데 저 숫자를 물어보는 걸 많이 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 물어볼게. 농지법 아까 몇 문제 나온다고요? 2문제. 근데 시험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2문제가 아니라 4문제 나와요. 중개사법에서도 2문제 1문제 나오니까 이번에도 또 나왔던데 중개사법에서도 또 나와. 그러면 농지법상 농업인인데 농업인인 자만 소유할 수 있는데 농업인이 아니어도 소유할 수 있다. 상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연결이 틀린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많이 나왔어. 저게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왔다고. 그럼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요? 외워야지. 상한제 몇 개 남았어요? 그럼 상속은 얼마까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농업인이요? 비농업인이요? 물어봐야지 나한테. 다시 할게. 상속은 얼마까지? 그래서 물어봐야지. 얼마나 좋아. 분위기 좋잖아. 예. 예. 농업인입니다. 다 제한이 없다. 비농업인입니다. 1만까지. 그렇게 대답하면 돼. 내가 농사를 진지 9년 됐던 사람이 떠난대. 얼마까지? 1만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제곱미터 있던 농사를 짓던 사람인데 10만 제곱미터야. 근데 이 사람이 9년 농사 졌대요. 그럼 이 사람이 떠난답니다. 얼마까지 소유 가능한가? 1만. 근데 7년 농사 짓던 사람이면 얼마까지 소유 가능한가? 없어. 얘는 8년 이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 처분해야 되는 거야. 기준이 몇 년이에요? 그럼 농사 짓다가 떠난 이유는 왜 떠나는 거야? 팔자 고치려고. 그게 8년이야. 기억해야 돼. 이농은 몇 년이에요? 8년. 8년 이상 농사했다. 이농할 때는 얼마까지? 1만. 근데 체험용농은 얼마까지 소유 가능한데? 1000인데 한번 따라해봐. 체험 뭐야? 1000이야. 기억해야 돼. 체험은 1000인데 엄마 아빠 아들 딸에서 4000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댔죠. 세대 구성은 뭐야? 전부. 그래서 거기 밑에 농지 소유 상한이 바로 두 번째로 나올 거예요. 거기 농지 소유 상한 두 번째 박스 있죠. 거기 상속 이농할 때 상속은 항상 앞에 단어가 뭐가 나오냐면 농업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일 때 상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얼마까지? 1만. 나머지 면적이 있다면 위탁 가능합니까? 예. 근데 이농은 기준 몇 년을 잡았어요? 8년 이상 농사하다가 이농할 때 얼마까지? 1만. 근데 나머지는 뭐 해도 된다? 위탁. 그리고 체험 영농자라고 하나 나올 겁니다. 체험 그러면 체험 얼마? 1000. 세대원 뭐요? 전부가 총 얼마까지만? 1000. 미만이에요, 이내요? 왜 미만이냐면 1000 가지면 농업인 되거든. 아까 1000 이상이 농업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만 이내가 아니라 뭐로 돼 있어요? 미만 돼 있는 거야. 이내라고 시험에 낸다니까. 이내가 아니라 뭐예요? 미만.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일단 이거 하나 기억해요. 경자 유전이 원칙인데 예외들이 있다. 이거는 외우지 않고요. 수업 시간에 제가 몇 번 따라하세요 하면 저도 외워지니까 시험장 가는 날까지 농지법은 따로 혼자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수업 시간에 앉아만 있으면 돼. 따라만 하면 되니까 어차피 2문제 나오잖아. 그거 볼래요? 중개사법 집에서 볼래요? 중개사법 40문제짜리 보는 게 나아. 얘가 양이 중개사법보다 더 많아요. 그렇다고 이거 볼 수 없잖아. 근데 선생님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농지법이 너무 재밌어요. 하면 안 돼. 농지법 너무 재밌어도 하면 안 되고 중개사법 하시고 농지법은 그냥 수업 시간에 듣는 걸로 찍고 가야 돼 그냥. 그럼 여기서
이게 상한제 폐지되면서 나온 제도가 뭐였었지? 농지 뭐 있었어요? 취득 자격증명. 그럼 이거는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어떻게 받냐 이거 내겠죠. 그러면 농지증 발급받기 위한 요건 뭐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일까 없어야 되는 게 원칙일까? 농지증 발급을 받고 농지를 취득하는 게 원칙일까? 그런 거 없이 그냥 등기 이전하는 게 맞을까? 원칙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농지를 취득한대요. 이 사람 농지를 A라는 사람이 이거 취득한데 원칙에 농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농지증? 있어야지. 근데 국가가 농지증이 있어야 됩니까? 국가가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어야 돼? 그건 아니잖아. 그럼 농지증이 없어도 되는 애들도 있겠네. 그럼 이제 농지증 발급받아야 되는 애들 있고 안 받아야 되는 애들 있어요. 안 받아도 되는 애들 17개 외울래요? 받아야 되는 거 6개 외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받아야 되는 걸 일단 외우면 돼. 답은 우리는 어디서든 답만 찍으면 되니까 제가 외우라는 거 외우면 돼요. 일단 농지증은 원칙에 발급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단 특례로 17가지가 있는데 그 특례 4가지 쓴 다음에 받아야 되는 걸 찾는 걸 낼 거예요. 그러면 받아야 되는 걸 외우고 가는 게 더 낫단 말이야. 그럼 받아야 되는 사유 하나 딱 찍어놓고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원래는 누구한테 발급받았었냐면 시군구청장한테 갔었습니다. 옛날에. 자, 여기 시군구가 민원사무 처리 기간이잖아. 그럼 이제 요 땅을 B 땅인데 A가 취득하려면 A가 농지 취득할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누구를 찾아갔다고? 시군구. 그럼 요 이 동네 농지가 있었다 그럼 어디 갔다는 얘기야? 강서구청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 동네 땅이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농지가 제일 많은 땅이 어딘지 자세히 보니까 어딘 너무나 농지가 많지. 여기는 시골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읍하고 뭐로 나눠집니까? 그래서 읍하고 면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그럼 군수가 업무를 하지 말고 그냥 읍면장한테 넘겨라 해서 시, 구, 읍면장이 발급하는 권한자로 바뀐 거예요. 근데 시험장 하면 농지증은 시군구청장에게 발급받아야 된다 그러면 틀렸잖아. 그럼 시구 읍면장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공법에서 시구 읍면장이라는 단어 딱 한 번 나와.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시구 읍면장, 시구 읍면장, 시구 읍면장. 몇 명이에요? 이거? 4명이니까 며칠 안에? 4일 안에 발급해준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해서 누구하고 누가 거래 계약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은 농사를 지을 목적이 맞으니까 당신에게는 농지증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구청장 도장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얘가 A하고 B가 이제 거래 뭘 하죠 이제? 계약하고 나서 중도금 넣고 잔금 치르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서류로 뭐가 들어가야 돼? 농지증. 이 농지증이 안 들어오면 등기관은 이렇게 보면 돼. 한번 따라봐. 가라고 그래. 가카 시켜버려요. 안 해줘. 근데 만약에 농지증 있으면 해주겠죠. 근데 이렇다고 이거 효력 발생 요건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판례가 자격 요건으로 봐요. 농지증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만. 그럼 일단 이 상태에서 농지증을 발급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발급을 안 받아도 되는 애들이 있고 받아야 되는 애들이 있으면 요걸 제가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농업인 있죠. 농업인하고 농업법인 농지증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응? 농업인이 농지증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야, 내가 한번 해볼게. 제가 농업인이거든요. 제가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1년에 150만 원 벌어서 농업인이 된 사람이야. 근데 지금 땅이 지금 20만 평이 나왔어. 그래서 나 이제 가는 거야. 야, 내가 이제 농업인이니까 20만 평을 취득했는데 능력도 없는 애가 취득을 한 거야. 한 2평 농사 짓더니 나머지를 놀리고 있어요. 그럼 취득하면 안 되지. 농업인이라고 해서 농사를 항상 짓는 건 아니잖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농업인이라고. 너 농업인인 건 한데 농업 경영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 봐봐. 또 계획서 봤더니 홈이 2개 써 있어요. 얘가 이거 50만 평 어떻게 취득해? 그러니까 농업인 농지증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그러니까 일반 농업인은 무조건 농지증 있어야 되는 거야. 농업인이 아닌 자도 농지증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국가는 농지증이 필요가 없어요. 지자체는. 상속 같은 경우는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농지증 있어야 돼? 없어도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중에 농업인, 농업법인 농지증 받으세요라고 돼 있고 체험용농 농지증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취미 삼아 하는데 그 목적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농지증 받을 때 체험용농은 농지증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학교가 실험으로 하겠대. 그럼 실험하는 목적에 대해서 농지증 발급받고 해야 돼. 그리고 농지를 농지외로 쓰는 거 아까 농지를 농지외로 쓰는 걸 농지 뭐라고 그랬죠? 전형. 농지 전형하려면 원칙이 일반인들은 뭘 받든가? 허가. 경매할 때는 신고. 행정청일 때는 협의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여기 협의는 행정청이 하는 거죠. 행정청이 농지증이 필요가 없겠지.
근데 얘는 허가받는 목적하고 신고하는 목적이 농업을 왜 안 하고 딴 걸로 할 건지에 대해 확인을 하기 때문에 농지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농지증은 농지 전용 허가랑 농지 전용 신고할 때는 농지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 답으로 맨날 나왔던 게 요 최하컷신 4개예요. 2개 더 있는데 그건 아직 안 외워도 되니까 오늘은 뭐만 기억해 두세요. 최하컷신. 최하컷신은 농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경영이 목적인지 아닌지만 확인할게요. 자, 원래 농업인이면 농사 어떻게 짓겠다 해서 농업 경영 계획서라는 거 작성해야 됩니다. 계획서를 보고 검토했더니 맞아. 그럼 농지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안에 준다고 그랬지? 4일 안에. 근데 얘 가만히 보니까 취미 삼아 하는 거고 학교가 실험 영어인 거 농사 짓는 게 아니죠. 허가받아서 다른 거로 쓰겠다고 하는 애들이잖아. 그럼 얘는 경영 계획서라는 게 있어야 돼?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 대신에 확인만 받고 가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딱 보고서 그 목적이야? 그럼 내 농지증 줄게 라고 할 건데 얘는 계획서를 제출 안 하고 얘는 제출 안 했죠. 얘 입장에서는 계획서를 볼 일이 없잖아. 그럼 빨리 줘야 돼? 늦게 줘야 돼? 빨리 줘야 되니까 얘는 2일 안에 주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원칙은 경영계획서 확인하고 며칠 안에 발급을 해주겠다. 4일. 근데 최하컷인 1,500이라는 건 얘네들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농지증은 발급 받아야 되니까 확인하고 빨리 주겠다. 며칠 안에 2일. 그래서 이게 농지증 발급 절차예요. 그래서 거기 발급 대상 농지 해가지고 원칙이 매매로 해서 농지 살 때, 경매로 살 때, 증여받을 때, 교환할 때, 소유권 이전할 때. 그러니까 넘어오면 무조건 발급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체험용농, 학교, 농지전 허가 신고. 이거 아까 줄여서 뭐라고 그랬지? 최하컷신이라고 됐잖아요. 걔는 농지증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있어야 되는데 경영하는 건 아니죠. 경영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투기 목적이 아니거나 공공 목적이거나 국가 등일 때에는 농지증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 그 사유 15가지 외우지 마시고 최하컷신 4가지 외우는 게 더 빠르다고. 이해됐어요? 체험용농 학교 허가 신고는 농지증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경영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으니까 며칠 안에 주겠다? 2일.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 그래서 밑에 보시면 농업 경영 계획서라고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취득 대상 농지 면적이 얼만데 현재 제가 노동력을 얼마 갖고 있고 기계나 농기구 장비 확보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현재 소유 농지는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농지증 주세요. 그러면 얘네가 경영 계획서 보니까 얘는 할만하다. 주겠다. 근데 경영 계획서 작성 안 하는 경우 있었잖아. 그럼 최하컷이 아까 있었죠. 그냥 4일이 아니라 며칠 안에 주겠다. 2일 안에 주겠다. 그래서 이 농지증이 있어야 나중에 소유권 이전 뭐 할 때, 등기할 때 첨부 서류로 뭐 해야 돼요? 내야 돼요. 미첨부 되면 각하되는 건데 그러면 소유권 이전할 때는 뭐가 있어야지만 소유권이 넘어오겠네? 농지증. 그러니까 농지는 농지증이 있어야 돼요. 하나 여쭐게요. 농지증이 잘 나올 것 같아? 잘 안 나올 것 같아? 일반인들이? 잘 나와요. 옛날에는 KTX가 없을 때에는 서울 사람이 부산에 농지를 취득한다는 거 의심을 했거든요. 옛날에 새마을호 타면 5시간이었거든. 그럼 6시에 새벽에 차 타면 도착하면 11시야. 밥 먹고 씨 뿌리려고 그러면 내려가야 돼, 집에 다시. 그럼 이거는 농업을 한다고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봤을 때는 아니다. 그래서 규제를 되게 심하게 했는데 KTX 들어가면서 2시간 거리가 되니까 1일 생활권이 다 돼버렸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작거리라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체험 삼아 한다 그러면 주말에 2시간 차 타고 와가지고 농사 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취미 삼아 하는데 그거 농지증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농지증 발급이 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법무사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니까 농지증이 잘 안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농지증이 좀 잘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법무사가 하는 거니까. 그리고 밑에 위탁경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경영이라는 거 하나 여쭙고 갈게. 이 땅을 얘가 취득을 했어. B가 얘가 이 농지를 취득했어요. 그럼 이 땅 누구 겁니까 이제? 그럼 B가 농사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죠.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짓고 있으면 쟤는 그냥 투기 목적으로 산 거잖아 이거. 그럼 위탁해서 경영하는 거는 원칙을 하게 해놔야 돼, 못하게 해놔야 돼? 못하게 해야지. 투기 목적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소장농제도 이거 다 폐지시키면서 원칙은 위탁 경영도 안 되는데 얘가 만약에 23살이었는데 군대 영장이 나온 거야. 그럼 위탁 경영 할 수밖에 없겠네. 그렇다고 나 농지 취득했기 때문에 목적도 이용해야 됩니다. 전 국가의 부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수 없잖아. 그냥 얘네들 어떻게 해야 돼요? 농지 계속 이용을 못 하잖아. 그럼 위탁 경영 할 수 있어야죠.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 경영 보시면 원칙은 위탁 경영 금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예외적 허용, 부득이한 사유, 징집 소집이 돼서 군에 3월 이상 국외 여행하는 바람에 에이즈 걸려서 치료하러 가서
또는 공직 침입이 돼서 이런 경우에는 위탁 경영을 할 수 있게는 하겠다. 원칙은 뭔데? 금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농지 취득에 관련된 거예요. 자, 일단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농지 정의예요. 이거 하고 이제 실 테니까 보세요. 우리나라 농지는 뭐예요? 그러면 지목이 전답 과수원일 때는 당연히 농지죠. 지목을 따지고 지목을 불문하고 경작에 이용되거나 단연생 식물에 직접 이용되고 있으면 걔는 뭐로 본다? 농지, 계량부지 포함하죠. 근데 만약에 아닌 거 세 가지가 있다. 현재 지목이 아닌데 경작 기간이 몇 년 미만이면 근데 임야인데 형지 변경 안 하고 농사지면 그냥 뭐야? 임야. 형지 변경을 하면 농지. 초지가 뭐지? 초지. 농지예요, 초지예요? 5년 농사지면 초지, 100년 줘도 초지야. 초지는 초지야. 예. 형제 변경에서 지목 바꾸기 전까지는 계속 초지예요. 제발 이해됐죠? 그리고 이제 그 농지를 소유해서 취득해서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뭐라 부르지? 농업인이 돼요. 농업인이면은 이게 1093, 30, 120, 120이죠? 이제 연간 얼마 벌면? 110만 원. 땅 얼마? 1000. 비닐하우스 330. 축산업 110. 농업 90. 그 사람이 뭐래요? 농업인. 그럼 농업인이 농지 취득할 때 농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경영계획서 작성해서 누구 찾아가서 시구 읍면자. 그럼 걔가 농업 경영계획서 보고 괜찮아. 야, 줘. 며칠 안에 준대요. 자, 그러면 농업인도 농지증이 있어야 되는데 기타 특례 규정자들은 없어도 되거든요. 그 중에 최하커신 있죠. 농지증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얘는 최하커신. 농지증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받아야 돼. 최가 뭐죠? 체험용로 학교, 허가, 신고. 근데 얘는 농업을 하는 목적이 아닌 애들이잖아. 경영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으니까 볼 게 없잖아요. 빨리 주겠다, 며칠 안에. 그래야 이걸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 계약하고 난 후에 무슨 서류로 넣어야 돼요? 등기 첨부 서류로 넣어야지 소유권 이전 하겠다. 지금 취득했으면 이용해야 되죠. 근데 얘가 다른 사람한테 뭐 하면 안 돼? 안 돼? 위탁하면 안 돼. 금지야. 다리 부러져서 어떤 치료 때문에 하는 경우는 가능하죠. 군대 끌려가면 가능하잖아. 내가 선거 나가는데 도지사가 된 거야. 그동안 얘가 농사 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은 허용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농지까지 소유파지고 마지막이 처분 사유인데 처분은 잠깐 쉬었다가 대부분 끝내버리고 이제 뒤에 혼동하는 용어들로 들어갈 겁니다. 잠깐만 쉴게요.